오늘 이슈 첫 번째 거는 야 이런 싸가지 없는 정말 이거 사건 보니까 왜 집 팔았어? 이거 아버지한테 자식이 하는 얘기예요. 예. 어머니 장례식 날 아버지를 폭행해서 살해한 아들 이야기예요. 이게 저 첫 그 꼭지부터 좀 불쾌한 걸로 가는데 뭐 어차피 우리 프로는 블랙하잖아. 맞아요. 어쩔 수가 없죠. 블랙한 프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요즘에 블랙한 프로도 많고 아주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아주 용감하게 우리 거 훔쳐다 하는 것들이 많대. 블랙한 프로에 있어서 아주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용감하게 우리 꼭지를 그 훔쳐다가 이렇게 하대. 이게 보니까 거의 사건 의뢰 아류들이 이제 지상파나 이런 데를 차지하고 있어. 엄청 많아요. 내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들어도 상관없어. 거기 작가님들은 참 편하시겠어. 사건을 고를 필요가 없어. 대한민국 사건 의뢰 들어오면 200건이 살인 사건이 숨쉬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적정한 거 하나 골라가지고. 그러니까요. 한번 1시간만 투자하면 되잖아. 쭉 처음부터 보고 듣고 체크해뒀다가 연락해서 몇 가지만 보완하고. 또 방송국이니까 옛날에 취재에는 영상이 있어요? 있으면 그거 갖다가 붙여갖고 방송하면 돼. 글쎄 말이에요. 참 쉽게들 해먹더라고. 미안한 줄 알아야지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출처라도 좀 잘 밝히면 좋을 텐데. 출처 안 밝히죠. 출처는 밝힐 일이 없지. 사실은 그거는 뭐 특허가 아니니까 무슨 특허나 실용신앙 같은 게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놔두죠. 그 교수님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저 이제 학위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런 키워드로 또 이제 최신 논문도 나오나 이제 검색을 좀 해야 되잖아요. 해서 어떤 논문이 있더라고요. 갖고 어머 뭐지 하고 봤더니 세상에 제 논문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훔쳐간 거예요. 그런데 그 출처도 안 밝히고, 그러니까 출처를 밝히면 이게 너무 똑같은 게 티가 나니까 아마 레퍼런스를 안 썼나 봐요. 그런 거 많아.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어둡고 깜깜한 블랙한 프로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들 알아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계속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용감하게 우리 거 표절하더라고. 표절이라고 얘기 안 뭐하고. 뭐 차용? 어느 프로라고 딱 말은 내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텐데. 아이고. 용감하게 해먹더라고 진짜. 아유. 예 보니까. 네. 지난해 사건이에요. 지난해 6월 24일이니까 한여름이네요. 네, 그렇죠. 여름. 저 범인 아들이 보니까 50대라고 그러는데 네. 부산 기장군에서 아버지가 80대예요. 아유, 그런 아버지를. 네, 아버지를 살해한 후에 집을 나가면서 지 큰아들한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봤지? 너 지켜봤지? 그러니까 결론은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자기 아버지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도록 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 모습을 자기 자식이 본 거야. 그거 보여주면서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봤지? 이런 식으로 이거 완전 왕소리 끼치는 거지 이게. 이게 진짜 뭐 이거는 이제 우발적이고 뭐고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건 우발 아닙니다. 이건 내가 천지가 개벽으로도. 이 친구는 이 아들은 2015년도에 필리핀 여성하고 아마 결혼을 한 모양이에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2015년도에 그리고 아마 이제 자녀 4명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6년 뒤에.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서 살았나요? 자녀가 좀 있는 필리핀 여성하고 결혼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년 된 다음에 자녀 4명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에 오고 난 이후부터 이제 일거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간 모양이에요. 아이고 50대 신체도 멀쩡한 그러니까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 평소에 맨날 주태배기. 아이고 술에 쩔어서 살고 근데 또 이게 또 술만 먹으면 괜찮은데 술 먹고 나면은 꼭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 왜 이 전형적인 가정 폭력 사범들 그 형태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뭐 일례로 이런 게 있어요. 6월 3일 날은 그 버스 정류장에서 술 취해가지고. 그 필리핀에서 데려온 애니까 의붓아들이죠. 애 모자 벗기고 막 머리를 막 때리고 그런 일도 있었는 모양이에요. 참. 뭐 본인은 뭐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가 그건 이후 열을 먹느라 그건 말이 안 돼. 대중이 보는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모자 벗겨놓고 막 때리는 게 그게 훈육 차원 그건 이미 아니죠. 거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참. 그 전에도 뭐 스펀지 배트로 여러 번 머리를 때려서
뭐 아마 그 폭력이 상습화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이랬던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할 때도 만취 상태였다.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해서 그랬겠죠. 예. 그날은 당일날 어머니 장례 치르고 왔대요. 아유 어쩜 이런 날에 이래요. 이 말이 되냐고.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와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 거죠. 예. 가서 술 마시다가 예. 부의금이 적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났대. 아버지 부의금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부의금 챙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지. 아니 왜 지가 부의금 갖다 날리냐고요. 자기가 평소에 잘 다녔으면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부의금 적은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났고 거기에 더해서 10년 전에 아버지가 그 대구 소재에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걸 아마 아버지가 팔았나 봐요. 이 아들이 막 팔으라고 그랬대요. 그거를. 저 매도하고 난 다음에 시세가 오른 거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화 나실만 하죠. 왜 지가 아니 아버지가 자기 재산 자기가 처분하는데 지가 왜 그러니까 말이에요. 웃기는 놈이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폭행하고 욕하고 덤비니까 아버지가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간 모양이에요. 어머. 도망갔는데 아내 저 사망해서 묻고 온 날. 어머. 그리고는 이제 아마 다른 가족들하고 같이 집으로 온 모양이죠. 아 이제 모시고 다시 왔나 봐요.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침대에 눕혀놓고 2시간 가까이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온몸은 멍투성이고 이 새끼 다 정말 나쁜 놈의 새끼 이거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졌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 다발성 손상으로 아버지가 사망한 거예요. 80대 아버지 노인은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눕혀놓고 때렸다면 그런데도 아버지가 쓰러져갖고 빨리 응급조치 있으면 살아요. 그 갈비뼈 부러지고 그렇죠. 한 것도. 근데 그냥 방치해놓고 가족들 데리고 나가자 그러고 집을 빠져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다음날 이제 오전에 저 필리핀 아내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그때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집에 가봐야 된다. 얼마나 걱정됐겠어. 근데 필요 없다. 참 미쳤네요. 그리고 못 가게 하고 이제 버틴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 아마 이제 경찰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경찰이 오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 아내도 옆에 있을 때 경찰이 아내한테 뭐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저쪽 옆에서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건 뭐 이거는 내가 볼 때 계획이 그렇죠. 이거 그리고 그 전날 이거 집에서 이제 나올 때도 이 사람이 워낙에 폭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뭐 남거나 조치를 제대로 못하고 막 우악스럽게 나가자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왔다가 다음날 가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도 안 간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나쁜 놈이죠 이거. 아유 참. 그런데도 이런 뭐 법정에서 나 살해하려는 고의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폭행치사로 가겠다는 거지. 그냥. 그 당시에 또 음주 상태로 심신 이거 안 받아들인 지가 언젠데. 이거 되지도 않는 얘기 쌍관념도 얘기하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미 저 폭력 전과가 4건 정도 있다니까 폭력의 상습성이 있는 놈이에요. 이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맞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하고 같이 살면 안 돼, 진짜. 맞아요. 이 사람 그 필리핀에서 6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필리핀이어서 모를 뿐이지 거기서도 아마 이런 막 그 문제 일으켰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하는 짓이 완전히 양아치인데 뭐 이거. 1심 재판부가 존속살해하고요. 그렇죠. 아동학대 혐의. 그렇죠. 의붓아들. 징역 30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지는 저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로 가려고 뭐 계획도 없었고 살해할 고의 없었다 이렇게 뻗댔지만 안 맥힌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결국 존속살해가 적용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붓아들 때린 것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가 아마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역 30년 선고했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받았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재판부는 그 얘기는 했네요. 범행 당일날에도 술이 취한 상태로 아버지를 무자백에 폭행해서 살해하는 폐륜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맞죠. 건강이 쇠약한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로 아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됐다. 폭력의 흔적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범행을 모두 지켜본 피고인의 아내와 의붓아들은 그치 다 봤잖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평생 고통이 아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죄도 없고 반성도 안 한다 이러면서 징역 30년 줬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사형이야 뭐 바라진 않지만 이 새끼 무기 때려도 되죠. 그러니까요. 어쩌면 이거는 내가 볼 때 정말 폐륜 범죄 이건 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 장례식 날 끝나는 그것도 그 날짜도. 예. 어머니 장례식 치르고 나서 와가지고 아버지 같이 죽여서 그래. 에휴, 참. 이건 사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아이 말. 이 자식은 내가 생각할 때는 네. 이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네. 상징적인 의미가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패륜 범죄를 저지르니까 죄질이 물론 패륜 범죄 자체가 죄질이 무작정 나쁜 거지만 네. 여러 정황상 볼 때 약간의 참작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패륜 범죄는 용서 안 해 그러면서 무기를 때려버리면 그렇죠. 그게 쭉 형성이 돼가지고 사회 일각에 패륜 범죄에 관련된 거는 참작 사유가 아무리 많아도 최하 무기야. 그런 인식. 이런 인식이 베낄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판사님들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징역 지금 50대 넘어서 이놈이 50대 중반 같은데 네. 30년 살고 나면 86세 이제 조만간 요단강 건너갈 놈의 이름도 그렇죠. 나오면 네. 또 모르겠어요. 교도소에서 살아서 나올지나 모르겠습니다. 무기하고 큰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요. 그래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 우리가 던져줄 수 있는 어떤 경종의 의미.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패륜은 참작 사유가 아무리 많아도 그 죄 자체만큼은 아주 응징한다. 강력하게 처벌한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패륜 범죄는 그냥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무기 정도는 기본으로 깔아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 남자는 참작 사유도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얘는 참작 사유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얘 참작 사유 존재했으면 30년도 안 줬을 거야. 그랬을 것 같죠. 한 20년이나 줬겠지. 판사는 나름대로 애쓴 거예요. 요즘 추세에 비해서 30년 줬으면 많이 줬다고 본인은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패륜 범죄 같은 거는 참작 사유 유무하고 관계없이 맞아요. 살해됐다면 그렇죠. 부모가 죽었다면 맞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때려서 죽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인간이에요 그게? 짐승도 자기 엄마 아빠 안 물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참. 이런 거는 정말 이게 정말 최근에 대한민국 법이 너무 관대하다는 게 자꾸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화나요. 왜 이렇게 계속 관대하죠, 교수님? 저는 이해가 안 돼. 빨리 그러니까 국회에서 54년도에 만들어 놓은 형법의 형량부터 조절해야 돼요. 수명이 20년, 30년이 늘었는데 형량은 왜 그대로냐고. 맞아요. 그것도 늘려야지 당연히. 60세 수명으로 맞춰갖고 형량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80세 수명으로 20년 상향됐으면 형량도 20년에 비례하는 만치 올려줘야지. 맞아요. 네? 이거 좀 유감입니다. 이거 좀 유감이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자기 부모를 그것도 엄마가 돌아가신 날 아버지를 때려서 죽여? 이유도 없고.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지 이거 이 사람 새끼 이런 게. 맞아요.